네, 뉴욕 증시가 지난주에 또 부진한 모습 나타내면서 이 영향에 일단은 9월의 마지막 월요일 국내 시장도 2%대 양시장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잠금 해제 통해서 오늘의 시장 전략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저희가 2번 뵙게 됐습니다.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머니맵 통해서 저희 시장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부진하다 얘기 드렸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도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금융 그리고 자동차, 인터넷 관련주 등등 모두 다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빨간불 켜고 있는 쪽 보시면 한국전력, KT 그리고 식품 쪽에서는 오리온, 게임 쪽에서는 NC소프트가 소폭의 상승불을 켜고 있고요. 헬스케어 쪽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개장 특징주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니켈 관련주들이 오늘 상당히 강한 시세 나타내고 있거든요. STX가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 황금 ST도 18%대, 티플렉스도 10%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니켈에 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니켈 관련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했죠. 중소형 철강사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비철금속 관련된 쪽까지 확대가 되면서 나오는 이런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가장 이 회사들의 또 공통점은 또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 쪽에서 어느 정도 또 물량을 조약을 가공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 현대제철 파업이나 또 포스코는 이번에 침수 피해로 생산이 좀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쪽의 근거도 또 같이 마련돼서 움직인다라고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제 재고 부분을 지금은 밀어내서 거기서 이제 좀 재고도 많이 없다 보니까 나오는 가격의 상승은 이어지되 추가적으로 만약에 가동이 좀 더 늦어진다 그러면은 물량을 못 댑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매출 절벽이 나올 수도 있죠.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건 또 안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는데 주가는 먼저 반영한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약간 기회 요인들을 먼저 테마식으로 시장에서 약간 위축된 심리가 한쪽으로 몰리는 과정이 지금 보여지는 게 아닐까로 먼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그중에 다른 종목보다 황금 ST, 또 티플렉스. 티플렉스는 아마 저희 전에 앵커님과 저희 8월 달에 한번 충분히 잠금 해제 쪽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올라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대적으로 싸고 특히 니켈을 가공해서 나오는 이제 스테인리스 강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부각을 또 받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스테인리스 강이 쓸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보통 알고 있기를 선박이나 플랜트 거기다가 이어지고 있는 가스 관련된 쪽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이런 변화들, 이거는 실적에 기반돼서 나오는 종목들이 아닌 종목들은 제외를 시켜야 되겠지만 황금 ST나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업체고 싸다라는 논리 쪽에서 움직인다는 점은 염두를 하시되, 그렇다고 이런 때 또 지금 추격 매수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또 단기 눌림목이나 아니면 또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시되 지금 당장은 시장이 약한데 좀 탈픽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선 이런 약세장 속에서 수급이 좀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마주 성격이 짙은데요. 앞서 얘기 주셨듯이 티플렉스는 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하네요. 우선은 지금 자리에서 추격 매수는 우리 지양하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한화솔루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한화솔루션이 인적과 물적 분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내고 지금 현재 주가는 한 4%가량 떨어지면서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구간인데요. 그래도 이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는 좀 태양광 쪽에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이런 소식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나오는 한화솔루션 주말에 여러 가지 또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동안 태양광 관련주 쪽으로 강자다라는 쪽에서 부각을 받았었는데 오늘 하락하는 이유에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은 대충 아실 거고요. 이제 약간 결국에는 승계 작업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한화 갤러리아 타임 이쪽을 인적 분할시켜서 나가고
또 하나 그 과정에서 물적 분할이 또 나옵니다. 맞습니다. 물적 분할을 밑에 한화 첨단 소재죠. 이쪽으로 태양광이나 관련된 쪽을 다 같이 밑에 놔두는데 또 관련된 지분을 판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를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랬을 때 나오는 이제 부담감 중에서 첫째는 한화 첨단 소재 물적 분할해서 또 상장시키는 뭐 이런 스토리 이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기로는 카카오스럽다고 하죠. 네. 네. 이런 부담감도 살짝 있다 보니까 시장에 조금 더 부정적이었고요. 게다가 또 한화솔루션 안에 매출의 아직까지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쪽은 한화 관련된 화학사업 부분입니다. 이쪽 지금 오늘 화학 관련된 섹터들이 다 주가가 많이 안 좋죠. 네. 그렇다는 내용은 화학 쪽은 지금 유가가 지금 또 하락해서 뭐 어떤 원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가 급감할 거에 대한 부담감들이 더 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어떤 유가에 따른 원가 구조도 맞지 않고 게다가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수요에 대한 절벽들도 우려감이 크다 보니까 나오는 부분들이 더 작용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 또 태양광 관련된 모멘텀은 남아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여기서는 어느 정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떤 이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그대로 또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하시면서 아직은 또 저점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체크하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아직까지 뭐 분할과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이 부분에 정확하게 우리가 좀 더 체크해 볼 필요는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주가 저점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개장 특징주들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잠금 해제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 LS입니다. 그래도 에너지라는 얘기를 주셨어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비상장사의 자산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 LS는 또 지주사거든요. 그런데 네. 뭐 LS 일렉트릭도 있고 LS 전선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비상장사들, 여러 가지 지금 자회사들이 긍정적인 흐름 나타내고 있죠. 네, 일단 LS를 볼 때 LS를 보는 게 아니라 원래 LS 전선을 봐야 되는데 네. 지금 구조를 보게 되면은 딱 한눈에 보시기 좋게 우리 PD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네요. 특히 갖고 있는 자회사들을 보게 되면 LS 전선이 가장 중요하겠죠. 지분 91%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앞으로 LS 전선이 보여줄 수 있는 일은 참 많다라는 쪽으로 일단 무게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LS 일렉트릭 그리고 또 LS 엠트론. 엠트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한때 또 대동이라는 회사가 부자각을 받으면서 농업기계 관련된 쪽에 부각 네. 많이 받았었고요. 그 밖에 또 LS 글로벌도 있겠지만 LS 니코동 재련 이게 지금은 여기 표에는 50%대로 나오고 있는데 니코동 쪽에서 지분을 가져와서 100%대로 맞췄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를 보게 되면 거의 이제 자회사 100% 자회사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배력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지배이익이 높아지다 보니까 배당을 기존의 흐름들까지 늘린다 그러면 LS의 배당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LS 전선이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LS 전선, LS 일렉트릭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는 친환경 에너지가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새롭게 뭐 화력 발전소를 세운다. 이것도 발전을 세우게 되면 전력선이 필요하겠죠. 풍력을 세운다. 풍력은 또 해저 케이블 관련된 쪽에서 강점이 있는 LS 전선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당연히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된 쪽에 어떻게 보면 진심인 쪽, 이쪽이 아마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S의 지배 구조를 보면서 먼저 첫 번째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바로 얘기 주셨던 이 에너지 관심이 증가하는 데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건데요. LS 전선하면 해상풍력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또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시 또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IRA 법안에서 제가 알기로도 해상풍력 쪽이 그래도 이 제한이 다른 에너지 대비해서 제한이 좀 덜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공부 많이 하시네요.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해상풍력 말씀하셨듯이 이쪽도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돌려봐야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은 끌어올 수 있는 전력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한때는 또 뭐 IRA 법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상풍력 설치할 때 인허가까지 합치게 되면 5년 걸렸는데 이거 단축시켜서 1년까지도 끌어내겠다라는 네.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런 충분하게 전압을 유지를 해서 끌 수 있는 이제 뭐 변압기, 고저압기 이런 쪽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해상 케이블 이쪽은 전력선이다라고 봤었을 때는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신재생 에너지가 성장합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이게 모든 걸 해결하기에는 어렵죠. 왜냐면은 그만큼 바람도 잘 불어야 되고 또 태양 일조량도 충분해야 되는데 이게 또 그렇다고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는 게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백업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합 화력 발전, LNG를 통한 또 화력 발전이겠죠. 이것도 발전소가 건설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건설되는 중요한 또 변압기, 고저압기 다 발생할 거고 거기서 또 나오는 전력선도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플랜트 쪽에 붐이 일어났을 때 가장 수혜가 어디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전력선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겠다라는 쪽에서 무게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최근에 보면은 또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또 아직 주춤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구리 가격 하락으로 가고 있고 물류 비용이 떨어집니다. 지금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도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가고 있죠.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쪽. 그리고 게다가 수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환율 수혜도 보겠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원가 구조가 조금 더 좋아지는 측면들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또 하나 지금 이런 때 수급에 관련된 쪽에 이슈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좀 더 기대감이 높겠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1월 말까지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이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오겠죠.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수급도 있다라는 쪽도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짚어주셨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실적으로도 긍정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 번째 투자 포인트가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 지금 추이를 보니까요.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 전망도 괜찮네요. 네,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 매출 자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한 연간 한 20%대씩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마찬가지로 작년에서 올해까지 넘어갈 때 보면은 이제 6,500억대. 한 37%까지 올라오면서 내년 같은 경우도 계속 성장으로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닐까 내년 실적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인데 지금 시총은 영업이익이 6천억, 7천억 가고 있는데 시총이 2조 원대다. 이거는 저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네. 부분들이 실적 모멘텀이 가세되면서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 하락장에서도 기대 요인들이 높다라는 쪽으로 어느 정도 지지권 맞게 되면 계속 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되 지금 주가가 한 6만 원대 초반 정도쯤 돼 있다 보니까 6만 원 전후대에서 또 이제 지지권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6만 원대 초반 정도로 매수가를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약한 지난 고점대를 한 실적 확인만 되게 되면 한번 시도가 들어올 것이라는 관점에서 약한 7만 5천 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S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들 모두 짚어주셨고요. 매수가는 61,500원, 목표 주가 75,000원, 손절가 5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포스코 ICT 확인해 볼게요. 똑똑한 성장을 기다리며 라고 해주셨어요. 투자 포인트 첫 번째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한 사업 영역. 이제 좀 철강 이쪽 업계도 로봇 산업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네, 원고 미리 보셨군요. 네. 지금 포스코 ICT를 볼 때 그냥 회사 자체가 ICT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IT 계열과 함께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변화. 그러면 포스코 ICT가 하는 쪽은 다 아시는 것처럼 포스코를 백업하기 위해서 나오는 IT 계열 회사다라고 보시는데 그중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스마트 IT 그리고 또 스마트 ETC. 그러니까 스마트 ETC 같은 경우는 자동화, 무인화 관련된 쪽이죠. 그리고 또 스마트 융합이라고 나오는데 이쪽은 또 스마트 물류 관련된 쪽.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TWS라고 하는 교통지능 시스템 이쪽도 같이 연결합니다. 그래서 IT 계열로 할 수 있는 쪽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네. 그쪽에 모든 게 다 복합돼서 나오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스마트는 스마트인데 더 중요한 게 스마트 물류 또 스마트 팩토리 이쪽을 하다 보니까 로봇 쪽을 활용하게 되면 좋겠네. 네. 로봇에 대한 강점이 충분히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진 로봇 관련주 쪽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로봇 관련주를 충분히 편입시켜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지금 스마트 IT, 스마트 융합, 스마트하다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로봇 산업도 같이 또 지금 영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로봇 관련주들 또 제시를 해주시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로봇 관련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 이쪽에 강점이 있는데
혹시 스마트 물류 쪽에서는 성과를 낸 것 중에 하나가 인천공항 가보시게 되면은 앵커님도 여행 갔다가 네. 갈 때 이제 백 캐리어 찾을 때, 네, 수화물 찾을 때. 수화물 찾을 때 네. 캐리어, 네, 캐리어. 네. 이거 찾기 시작할 때 보면 이제 비잉 돌아가는 시스템 나오죠. 네, 맞아요. 그런 시스템을 인천 1, 2공항 때 다 수주해서 시스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했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치적으로 삼는 상황들이죠. 네, 이런 부분들부터 이런 거 잘하다 보니까 또 어디에 이어가냐면 GS 홈쇼핑, 또 CJ 대한통운 이런 쪽으로 물류회사 쪽으로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물류 잘하는 회사다라는 쪽으로 확인이 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워낙 포스코 때부터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제조업체 쪽에서의 어느 스마트 물류에 대한 경쟁력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또 성과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러다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 안에 들어갈 게 당연히 로봇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 쪽에 대해서 어떤 적용과 현장에 대해서 적용하고 설계하는 능력들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고 있는 뭐 시스템부터 부품 이쪽을 모두 다 어느 정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로봇 관련주로 불러도 손색이 없는 회사다라는 쪽으로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로 봐도 손색 없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워낙에 여러 분야에서 물류라던가 뭐 홈쇼핑, 택배 등등에서 잘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똑똑하게 실적에도 잘 이어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실적은 일단 2021년에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작년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있다 보니까 부진했는데 아마 또 그중에 하나가 또 물류비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그중에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상반기를 보게 되면 바로 턴어라운드 하겠다는 입장이 좀 더 크고요. 상반기 영업이익이 한 320억대가 넘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실적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기준만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실적 한 600억대 이상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변화를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주가가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그리고 또 눌렸던 부분들이 확인되고 정상화로 가기 시작했을 때 탄력들은 또 기대감과 함께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을 우리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ICT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 상당히 또 반등 잘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거든요.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죠. 네, 박스권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쪽에서 한 6,400원대 초반 정도로 봤는데 언제 이렇게 올라갔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한 6,500원대 밑에 6,400원대 정도쯤에서 어떤 단기 눌림 목적의 대응을 계속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봉상의 패턴을 보게 되면 다음 저항대 특히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많이 위축됐던 부분들이 이제 해소되기 시작한다라고 보게 되면 다음 저항대 한 7,800원대까지는 열어놔도 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8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ICT는 매수가 6,500원, 목표주가 7,800원, 손절가 5,800원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도 내 계좌의 답답함들을 풀어줄 수 있는 잠금 해제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